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이 나쁜 남자를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만 원고 들고 들어온 못된 남자. 그렇게 웃지 말라고. 밉다고. 스릴 듣고 좋잖아요. 이래. 지난 한 주 방송, 예,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 작가한테 묻어가는 게 이렇게 엄청날지. 에이, 그럼요. 예, 정말. 잘난 척 할만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사람들이 의외로 문 아나운서 어울린다, 이 작가랑 그러는데, 저는 누구랑 해도 박근혜를 됐더라봐. 내가 재밌게 못하나. 참.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요. 자,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여러분을 찾아오는데요. 제가 방송하면서 참 새로운 것들을 국민TV에 와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방송할 내용을 생방송 중에 청취자와 똑같이 알게 된다는 거. 아니, 이건 말이죠. 내 탓이, 이거는 문 아나운서의 탓도 있어.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집에 가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3시간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내가 원고를 보내드리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구태여 내가 국민TV에 문 아나운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국민TV에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인데 내가 지난번에 당신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입력을 안 해요. 야, 이제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번호를 오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이런 스릴을 즐기나 보네, 스타일이.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아직도 문 아나운서는 지금 오늘 주제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나올지 조마조마 복불복 같아요, 꼭. 좋아요. 예, 스릴 있고 수명 팍팍 줄어들고 좋습니다. 근데 저번 방송 말이죠. 우리가 첫 회 아니었습니까? 네. 문 아나운서 되게 걱정하셨잖아. 첫 방이 잘 돼야 된다. 방송은 첫 방송 괜찮게 나왔고. 근데 순위권은 말이에요. 한 22 정도 했더라고. 네네. 근데 제가 팟캐스트의 유재석 아닙니까? 만들면 1등인데, 처음으로 탑10에 못 들어가는 내 탓이 아니고 이건 문아나운서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탓이에요. 아니야. 이건 100% 문아나운서 탓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근데 왜 문중전으로 불리는 거예요? 별명이 중전마마예요. 왜? 국민TV의 중전마마.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 주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공주 이런 거 하시지. 공주할 나이는 안 되나? 또 시작된 거예요? 해보자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제가 몰랐었는데, 문 씨가 본인 하나라면서요? 네. 그럼 또 제인이 형, 예, 다 일가입니다. 다 일가겠네요. 네. 그렇네요. 한 번도 뵙지 못한 일가입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까? 예. 문희옥 씨하고도 일가겠네. 그럼 지금 말이라고. 아니, 문희옥 씨가 저번에, 네. 문재인 출범식 거기 오셨어. 그래서, 우리 친척 오빠 응원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익점에 또, 네. 후손이고, 좋네. 예. 훌륭한, 조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 아나운서 조상 때문에 우리가 또 따뜻한 옷을 겨울에. 저기서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오늘 지금 비가 오던데, 비가 오고 나면은, 쌀쌀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왜 쌀쌀해진다고 그러니까 문득, 이 작가 수능 시험 보던 날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이 생각나니까. 진짜, 우리 엄마 진짜, 미역국 어떻게 아들이, 하나, 둘, 셋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막 키우셨네요. 막혔습니다. 전혀. 한 번도 무슨 뭐 공부해라 이런 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자랐습니다. 예, 그렇게 자라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제 애들 막 4살, 5살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뭐 학원 보내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면 다 집어버리지가 합니다. 예. 다 이 작가처럼 잘하면 좀 곤란하진 않겠어요? 에이, 이제 상향평준화가 돼야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회에 들어와서 상향평준화 돼야죠. 언제까지 말이야, 사기꾼이 판치, 이병박 같은 사기꾼이 판치고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기준이 되면 상향평준화. 아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향평준화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때는 예, 아우, 저 남자가 저 얼굴 가지고 저런 자신감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야. 빨리 주제는 알려줘요. 그 주제. 오늘의 주제요. 제가 저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옛날 이야기로 갔다가, 한 번은, 현대 이야기로 하자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현대 이야기. 현대사의 라이벌. 사실 제가 얄팍하게, 원고를 쓰기 싫으면은, 김대중 대 김영삼 갖고 오면 되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럼 또 너무 욕할 것 같더라고. 또 우라카이 한다고, 돌려막기 한다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승만 대 조봉암. 현대사에, 대단히 큰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 조봉암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두려움은, 덜하네요. 신립과 고니시보다는, 육기 나가보다 낫지. 그래요. 야, 근데 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고요. 네. 늘 들었던 얘기더라도 그 참 묘한 게 이동영 작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맛있어요, 얘기가. 그럼 뭐 타고나야 됩니다. 이 남자 입에 뭐가 달렸을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을 했죠. 저거 잘 풀리면 뭐 방송인, 사회자 이런 거 안 풀리면 사기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행이다. 사기꾼은 안 풀려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 이런 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진짜. 제2의 순복음교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또 김용민 PD가 이 작가에 대해서 쓰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예. 아쉽네요. 진로를 잘 결정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저도 참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같은 방송인인데 느낌이 참 다르네요. 사기꾼 소리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전혀 그래. 모범생이었으니까. 생김도 사기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기를 좀 당할 것 같은 생김새야. 어디 가서 보증 잘못 쓰고 그런 얼굴이지 사기를 칠 얼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화요일 매주 1시간씩 제가 이 작가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잖아요. 이건 칭찬인데 뭐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나이를 한 40 넘어간 말입니다.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묻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의 사람이 딱 묻어라. 착하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딱 묻어나와. 너 3년 후에 보자. 어쨌든 3년 후 아직 멀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막 해야 될 겁니다. 예. 혈압이야. 예. 자, 시작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승만 대 조봉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라이벌로 출발했다가 결론은 비극적으로 끝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승만이 자기의 정적, 이 라이벌인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도 인기 1위에 보수 애들이 잘 쓰고 먹는 빨갱이 사건을 끌고 와서 사형에 처하는,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비극적 역사인데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비극적 역사인데요. 사실은 현재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이 1875년생이고요. 조봉암이 189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바퀴 차이 나네요. 두 분의 연령대가. 청년 시절부터 볼까요? 조봉암은 청년 시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별로 안 어울리죠, 잘. 안 어울리는데. 근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봉암의 꼬장꼬장한 성격. 원래 윗사람만, 뭐 이렇게 하면은,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격이 아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과.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사직을 했다 그럽니다. 상사와 마찰로 인한 사직을 미뤘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우리 미역국 끓여주신 우리 엄마가 항상 말하는 게 너는 절대 공무원 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십시오. 제가 이따구 성격으로 공무원 같은 거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잘렸을 거야. 아니요, 일반 회사원도 힘들었어요. 공무원까지도 못 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군대 가서 되게 많이 맞고. 진짜요? 했거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래요. 쫄따구일 땐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됐을 때, 밑에. 절대 안 때렸습니다. 정말요? 아, 그럼요. 이거 방송 들으신 분들, 저한테 맞은 분들 있으면 제보하십시오. 꼭 제보하십시오. 절대, 사실은 사람을 폭력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고참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드려 패던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때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루는. 이렇게 비 오는 날이었어. 비 오는 날 진짜 먼지 나도록 때리면서, 너는 고참 되면 안 때릴 거 아니냐고, 넌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던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짐을 했죠. 나는 고참이면 절대 애들 때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안 때렸어요. 대신에 말로 괴롭혔지. 그게 더 괴롭다. 옆에서 계속 주걸주걸.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아라. 예, 신참들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지 뭐. 남은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럼요. 정신승리. 예. 우리 요즘 박근혜 대통령 정신승리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을 한 뒤에요. 1919년에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1년간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약간의 나이죠. 약간의 나이에 예,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로 갔으면 그 어린 나이에 안 그래서 유관수 누나 우리 이 작가는 바로 낙가무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갑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일본어도 익혔지 않습니까? 다시 쳐들어오면 친일파가 되려고 미리 일본어로 다 익혀놨어.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제가 농담식으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갈아타면 편하잖아요. 사실 갈아타면 편한데 그 지금 이 촛불 집회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여름 떼학볕에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휴가 반납하시고 막 나오셨잖아요. 광장에. 네. 그런 거 보면 저분들이 정말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또 젊은 부모님들이 아기들 데리고 또 학생들 데리고 같이 손잡고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 미래가 어둡지만 않겠다. 박근혜까지만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말 간절하네요. 그럼요. 예.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정말 3.1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던 조봉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이 됐었고요. 반대로 봅시다. 그럼 이승만 어땠는지. 이승만의 청년 시절. 이승만은 그 몰락한 양왕. 이거 원래 왕족입니다. 왕족. 이승만이 왕족이었었는데. 근데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라 그럽니다. 6대 독자로 손이 대단히 귀한 집 자손이었는데 몰락한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 집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쳤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죠. 이게 과거 시험이 다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떨어진 이유가 역시 비리, 수험 비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벌써 매간매직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과거 시험에 누가 1등 할지. 다 정해놓고 시험은 요식행위. 그래서 김구 선생도 여러 번 과거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시되던 돈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였었죠. 돈 있는 사람이 올라가던 시대, 그 시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지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주고 군대 빼는 게 아주 당연시 여기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상득 풀려난 거 보십시오. 이상득이가 돈이 없었고 권력이 없었으면 풀려났겠어요? 저렇게 풀려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언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지 참 문 아나운서님께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혼자만요? 다들 같이 예. 약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떨어지니까 포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옛날 관료로서 성공했다는 걸 포기를 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문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죠. 원래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네, 이승만의 모친이 대단한 불교 신자였다. 그래서 불교에 심취했었는데 여기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으로 귀종? 아나운서가 이런 단어도 모릅니까? 개종. 감사합니다. 귀하가 뭐야? 국적을 바꿨나? 개종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원래도 유교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까지 섭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이제 언론인의 길을 걷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언론인 아닙니까? 근데 언론인으로서 이승만은
대단히 성공적인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문도 많이 썼었고 계몽 운동도 잘했었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조명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언론인 이승만. 네. 조명이 많이 됐었는데 문 안 와서 모를 거지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아까 근데 조봉암 선생은 1년 갔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은 5년이나 투옥됩니다. 대단히. 근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이나 시민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게 당연히 그 시대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 고종 폐위 운동을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잡힌 거지. 일제 경찰의 손에 잡힌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잡혀서 우리나라 감옥에 수감되는. 그리고 당시 고문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이 양반이 이 얼굴을 이렇게 잘 함부로 못하는 뭐라 그럽니까? 안면 근육 미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손이 고문을 많이 당해서 손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증상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을 불면서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박사님 왜 손을 그렇게 부냐고 하니까 자기가 일제시대 때 고문을 받아서 그랬다는데 이거 고문 일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했다니까. 왜 너 왕정을 폐위시키려고 그랬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독립운동에서 고문당하고 감옥 간 게 아닌데 잘못 알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편에 선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로서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왕정 이 체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니까. 나름 본인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다 잡혀서 네. 감옥에 그렇게 투옥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나중에 말이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봉암 선생도 감옥에 나중에 7년간 역시 이건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됩니다. 7년간 투옥돼서 동상 걸리는 바람에 손가락 7마디를 잘라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똑같이 손가락이 아픈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 이승만은 고문은 코스프레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해서 고문 당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한테는 독립운동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해야 자기가 어떤 지금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청년 조봉암은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당시에 이제 상해 우리 김구 선생이랑 계셨던 안창호 선생 계셨던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에서 몸담게 되는데 그곳에서 말이죠. 극심한 파벌싸움. 우리나라 어디 가나 이게 문제야. 파벌싸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근데 사실 이 파벌싸움이 말입니다. 여권보다는 야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민주 세력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분열로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당 애들은 이 돈으로 뭉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 참 쓰면 안 되지만 오야붕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들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굴러 우르륵 몰려가고 우르륵 그렇죠. 몰려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힘 있을 때는 굴러 쭉 갔다가 박근혜가 일로 쭉 갔다가 이번에 그거 보십시오. 김재원이 김무성한테 대가리 숙이고 보십시오. 90도. 그럼 김무성이 힘 없어봐 했겠어? 형님 재원입니다.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이념이나 이런 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나 정의나 이런 데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가 힘이 세나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열할 수가 없죠. 근데 진보는 다들 지들이 다 잘났거든. 다들 똑똑하다고. 다들 지들이 잘났다고. 겸손한 인간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 잘났다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아유, 네, 진짜 좀 안타까워. 지금도 민주당이 얼마나 개파가 많고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님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럼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서로 나만 잘났다가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요. 진보는 보수에 대항해서는 너무 약해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오케이. 서로 너무 강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같은 편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진짜 갑자기 조경태 생각이 확 나네. 그분 얘기는 좀 예. 확 나. 아니 아군 적군 피하고 구분을 못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아군한테 총질하고 있자 빠졌어. 그 옆에서 자꾸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 양반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전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당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왜 자꾸 이쪽에 계시는지. 원래 새누리당 공천 넣었다 떨어져서 일로 온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자기 길을 찾아서 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영입 1순위시죠. 자기 자리 찾아가서 뭐 부산시장을 하든 뭐 하겠지 뭐. 부산시장 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 그걸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그냥 그렇고. 이 파벌 싸움을 보게 되니까 이 또 열혈 청년, 또 순수 청년, 조봉암 이걸 볼 수가 없죠.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그렇습니다. 꼴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망명 와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이 안에서도 싸우고 자빠졌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단히 실망을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은 한때 공산주의자가 맞았어요. 쉽게 말하면 빨갱이였는데 나중에 전향을 하죠. 그러니까 보수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빨갱이가 아닌데 이승만이가 그거를 옛날에 했던 걸 고리 삼아가지고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1920년대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충분히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거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거의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만 사실 1920년대부터 활발하게 공산주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요, 1960,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공산주의에 빠진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이석기 문제 얘기하는 거는 21세기 들어서는요, 이념 싸움에 공산주의가 져버렸습니다. 사회주의가 졌어. 그렇죠. 남아있는 나라가 어딨어? 북한밖에 없지. 저것도 북한도 사회주의, 어떻게 사회주의를 하십니까? 저거는 왕정 시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북한만 남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아직도 졌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석기를 욕하는 거예요. 저는 이석기한테 안타까운 게, 물론 이거 국정원이 내란 음모를 갖고 나온 건 잘못된 거고, 이게 내란 음모 무죄랍니다. 내란 음모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증거 가지고는. 지금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죄는 무죄.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로 못 잡아놓으니까 뭐 여적죄는 있다고 자꾸 이상한 거 들고 나오잖아. 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간첩죄로 처벌하지. 근데 간첩죄로 처벌하면 이가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음모 같은 거대한 단어를 들고 나온 거야. 33년 만에. 그러니까 저놈들의 꼼수는 보이는데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그런 행태 때문에 오히려 진보가 나아갈 길을 발목을 잡았다.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재보선도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도 그것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큼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저 통합진보당과 또 이석기고는. 근데 뭐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이념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왜 아직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부여잡고 있단 말이야. 네. 아니 옛날에는요. 그래도 진짜 길거리에 가서 60, 70년대 김일성 만세하고 하면 그래도 호응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 누가 그 미친놈이라고 이거 제정신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 북한 가서 살든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요, 인민의, 백성의 배를 골문 지도자는 지도자로 갈 수 없어요. 집에만 두드리고 말이지. 김일성 배가 얼마나 튀어나왔어. 집에만 두드리고, 아니, 앞에 있는 배도 모자랐고, 여기, 머리에도 혹하나다, 배 달았죠. 아니, 집에만 두드리기 모자라 그런 사람한테 말이야. 뭘 그거를 수령님 만세하고 자빠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흥분했네. 우리 국정원 직원들 이 방송 들을 텐데. 네,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듣고 듣고 계십니다. 네. 저는 보세요. 빨갱이 아니 저를 잡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산주의 일본에 유학 가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소련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는 거죠. 모스크바로 가갖고 체계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우기도 합니다. 한편 감옥에서 나온 이승만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소련으로 가고, 그렇죠. 한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예.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으로 갈 때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독립을 요청하려고. 그래서 갔는데 루스벨트가 이승만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잘 사회적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그래서 모르는데. 네. 그런데 이승만이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서 사진 한 방 박았어.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빵 뜬 거예요. 딴 게 없어. 이 한 방. 예나 지금이나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명인과의 사진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세를 과시하려는 거.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문제입니다. 전두환이도 옛날에 자기가 정통성 없는 정권 아니었습니까? 쿠데타로 그렇죠. 집권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레이건 만나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 조건으로 김대중 풀어준 거고.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니까 계속 이런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외양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싸이월드가 폭발적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야. 아니, 뭐 있겠어.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에? 요즘에 SNS, 뭐 음식점만 가면 음식만 나오면 사진부터 들이민다. 카메라 찍고, 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이런 거 알릴라. 에이, 좀 우리나라 외제차, 벤츠 타고 왜 그래? 다 뻑이려고. 좋은 집, 좋은 차, 큰 거, 필요도 없는데. 신혼부부 둘이 사는데 40평, 50평 아파트 왜 필요해요? 답답하네, 진짜. 명품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명품 서로 하는데 다 남의 눈 의식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허례의식을 없애야 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득 이동영 작가랑 네. 제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몇 개나 누를까. 저 사진은 유명인이시잖아요. SNS 예.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같은 말 많이 하는 직업은, 최대한.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예, 자제해야 돼. 자제해야 언제 됩니다. 한 방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요즘 이 작가 소문 듣자니까 여자도 굉장히 조심한다는. 아이, 그럼요. 가장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유. 괜히, 저 팬이라고 접근한, 다른 노래, 국정원에서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쁘면 이쁠수록 의심하신다.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럴수록 장가를 못 가. 큰일 났습니다, 진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개인의 연애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어쨌든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독립을 조금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근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승만 보고, 외교는, 외교에는 귀신, 내교에는 등신.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치는 너무 못하는데, 그래도 외교는 잘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제로 잘했나요? 저는 외교도 등신이고, 내치도 병신이고 그래요, 다. 뭘 잘해서 하라니. 이게 왜 그래? 이때 한번 봅시다. 이때, 루스벨트를 만날 때 말입니다. 이때 일본과 미국이요,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국사공부 시키지 않습니까?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 뭐냐면, 미국, 너는 필리핀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어. 네. 이 조약을 체결한 상태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개코도 모르고 가갖고 그 조약 체결한 사람한테 한국의 독립 말이 됩니까? 바보. 그러니까 이거 외교도 못한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을 외교에는 신이라고 시켜야 되나? 지금 묘하게 현직 대통령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양쪽에 다 신입니까? 양신? 그게 아니라 지금 국내가 정말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외국을 때 되면 다 나가시잖아요. 이거는요. MB한테 배운 거야. MB가 뭔 일만 터지면 외국 나갔거든. 나머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외국에 에휴 진짜.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성과를 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뭔가를 들고 오려고 하면 빵빵 터뜨리면서 문제들이 성과는 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왔습니까? 동아일보에 패션쇼야. 미친놈들 지면이 안 아깝나, 진짜? 아이고, 지면만 그런가요? 화면도 온통, 예. 채널 A. 네. 진짜, 저런 것들 언론이라고 말이. 정말, 용비어 청가가 새롭게 나왔다. 채널 A는 출연 안 하시나요? 안 합니다. 예, MBN만 하시나요? MBN만 합니다. 예. 그래서 욕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제가 뒤에 채널 A하고 계속 출연 요청이 와요. 근데 진짜요? 계속 내가 씻고 있지. 근데 얘들, 집요한 애들이야. 전화 오면 안 받고 문자 오면 씹는데도 계속 연락 와. 이상한 애들이야. 왜 그럴까요? 그래, 내가 만만해 보이나?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진보, 우리 저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또 MBN 나가는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말입니다. 조선 채널, A씨, 뭐야? TV조선. 그래요. 네, TV조선. 네. TV조선이 말입니다. 이석기 사태 이후에, 사상 최초로 시청률이 5%를 넘겼습니다. 이건 뭐야? 하루 종일 이석기 얘기 갔다가 오고 막 얘기하는 거야. 이북 애들, 탈북한 애들 불러다 놓고 여기 또 보수 패널 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 안 통하는 애들 됐다 놓고 하루 종일 또 5%가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꼭 출연 거부하니까 옳은가? 이건 우리가 한번 충분히 토론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 반드시요 편집을 할 수 없는 생방송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방송 가야지. 네. 생방송 뉴스는 네. 생방에 나갑니다. 네. 녹화일 경우에는 어떻게 악마적 편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계속 뭐 조선이나 채널A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저보다 좀 자유로우신 이런 비난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저는 팬이 많기 때문에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고 팬 없으신 평론가, 진보적 평론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나가서 좀 개싸움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이 남자 꼭 내보내고 싶다. 저는 나가서 개싸움 한번 하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 의외로 화면빨 잘 받는 이 작가. 요즘 가면 갈수록 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예. 저는 요즘에 옛날에 뭐 한 3, 4개월 전에 TV 나갔던 거요. 요즘 안 보고 있습니다. 쪽팔려. 흑역사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좀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괜찮아지고 있어요. 1년 뒤에는 더 좋아질 것 같고. 아우, 조금 있으면 뭐 원빈과 그러니까. 맞먹는 급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예. TV 자주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세련돼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남자 계속 TV로 밀고 싶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교에도 부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 정착합니다. 정착을 하고 이걸 계기로,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미국이 조선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 냄새나는 조선애들이랑 왜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따지요. 이때 근데 원래 그 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인과 자식은 조선에 두고 자기 혼자 그냥 눌러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가족도 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인들 꽤 많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국에 그런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를 두고 이제 유학을 가신 분도 굉장히 많고. 많은데 네. 남분들은 그래도 미국 가서 바람은 안 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요. 여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오, 그런 것까지 조사해 오셨나요? 아니, 그거 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강복할 때까지 쭉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말 잘 못하는 게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유학생 시절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티븐슨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티븐슨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아 처먹는 새끼예요. 미국 고문관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아 처먹고 활동은 일본을 위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제이미 교포 장인환 의사와 전병훈 의사가 이 스티븐슨을 암살합니다. 네. 암살하고 잡혔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 제이미 교포들도 영어를 할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아무나 이 재판에 가서 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원 다니고 있고 엘리트고 그죠? 또 영어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통역을 좀 부탁했습니다. 재판할 때 통역. 변호사가 뭐 이 이야기하면 통역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승만이 이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야. 와서 보니까 이 사건이 당시에 미국은 말이죠. 지들 나라 국민이 죽으면 대단히 화를 냅니다. 예. 이유 없어. 예. 이유 없이 무조건 화를 내. 근데 어떤 때는요, 그게 부럽기도 해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세요. 그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저 필리핀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외교부에서 도대체. 우리는 국민이 죽어도 그러니까. 안 살려줍니다. 나 몰라라야. 예. 뭐 정말, 저번에 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탈북자가,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 출신이죠. 네. 탈북해서 외교관 우리 전화했는데, 여자가 말이지. 지 모르는 일하고 차갑게 받는 전화, 그래서 큰 일이 있었는데, 다 그따옵니다. 공무원 뭐하러 월급 받나 그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문 아나운서 말대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한편으로는 부러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대단히 화를 냈기 때문에, 이승만이 보니까, 이거 한국인 편들어서 통역을 하면 자기 미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런 판단은 또 순간적으로 굉장히 아이고, 빠르죠. 그럼요. 아유, 원래 예. 그런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포들이 아니 왜 우리 교포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 장인한 또 전명훈 의사를 위해서 이거 해줘야지 왜 가냐고. 그 사실 별 관계가 없어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그럼요. 하나만으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요. 너무나 예. 당연하지. 나라 이런 백성의 슬픔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옛날에 작년 12월 달에 선거패했을 때 그 술자리에서 말이죠. 우리 같이 많은 사람 같이 봤었거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말고 자기 관계 없는 사람하고 같이 울었어. 그런 아픔 아닙니까? 같은 아픔을 느낀 거지. 정말 나라 이런 백성처럼. 이건 뭔데 뭐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 교민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거절하냐? 그러니까 이승만의 대답이 걸작이죠.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변호를 할 수 없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핑계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재치가 뛰어난 사람인데. 아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얘기네요. 예. 어찌나 실천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은요, 기독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할 때도 미국에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왜 이 양반이 독립운동을 하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이 미국을 쳤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이제 일본을 아주 적대시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립운동 한 거예요. 이 양반 스타일이 그렇다니까.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은 미국에서 정착하고 살았고 조봉암은 1932년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두 번째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복역 도중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7마디를 잘라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쯤부터 조봉암은 박헌영과의 교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조선공산당하고는 조금 멀리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1945년 1월에요. 다시 한번 조선총독부 당국에 건거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광복 한 7개월 전이네요. 이때도 역시 독립운동하다 수감됐습니다. 수감됐는데 광복 후에 석방이 됐어요. 이때는 여운형 선생이 직접 풀어줬다 그래요. 광복이 안 됐으면 계속 감옥에 있었겠죠. 네. 그리고 1946년 3월에 박헌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박헌영한테. 그래서 완벽하게 조선공산당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로 전향을 하게 되죠.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는 좌우 합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좌파를 떠나서 좌우 합작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김규식은 조봉암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요, 김규식은 이 조봉암 선생이 공산당 활동을 했다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규식 선생이 이 공산당을 대단히 싫어했던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약산 선생을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산 선생이 이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야 약산이 빨갱이면 김규식이 만나줬겠어요? 조봉암도 안 만나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다시 이승만 이야기로 가서 이승만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넘어옵니다. 하와이로 넘어와서 하와이에서 살게 되는데 또 끊임없는 분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승만만 들어가면 그 조직이 깨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야, 끝판왕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 정치인도 이런 말이 작용되는 게 있습니다. 네. 박찬종 씨하고 이인재 씨. 아, 왜 갑자기 이해가 확 확 되죠? 들어가면 당연히 깨지고 일단 분열이 일어나면 이게 딱 옛날에 이승만이었어요. 예를 들면 박용만과의 분열입니다. 박용만은 독립운동가거든요. 무장투쟁을 선언했던 독립운동가인데 박용만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결국은 우리 무장투쟁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승만이 말입니다. 박용만이 군대 만들었다고 하와이 당국에 고발하고 이랬다.
이제 같은 독립운동가들끼리 뭐 하는 것입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다 돈 때문에 돈. 그 박용만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돈을 지가 슈킹하려고. 그래서 이런 분열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요 무슨 총기 싸움도 일어나고 재판까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쉽습니까? 외국에까지 나가서 같은 민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이런. 아유, 미국인들 보기에 참 한심했겠네요. 한심하죠. 예. 근데 임시정부에서도 그랬다. 나중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에서도 역시 이승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역시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임시정부 들어가서요. 무조건 프레지던트를 고집합니다. 원래 임시정부가요. 총리제였어. 근데 안 돼. 지는 무조건 프레지던트.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뜻대로 대통령을 해줬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승만의 명언이라고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뭉치라 이야기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어떤 모토와 같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임정에서도 탄핵당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그 후에 귀국한 후에 나중에 해방되고 귀국한 뒤에 단독 정부 수립론을 최초로 들고 나오죠. 바로 이승만이. 그게 정읍 발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 50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남북한이 반으로 갈려지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이승만 정부가 첫 개각에서요 예상을 깨고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이 기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혁신계 조봉암을 어떻게 이승만이가 기용을 했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이 조봉암을 기용하면서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아, 미국을 향해서요? 그럼 미국을 향해서 그러지 누구한테 합니까? 왜요? 미국을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거지 뭐.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미국이 당시에 이승만을 믿지 못했거든요. 이승만이, 하지하고 또 트러블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는 좌우를 아우르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들과 결별한 상태고, 예, 보수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보수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요, 이게 제일 큰 그거라고 보는데, 이승만이 귀국할 때, 이승만의 뒷배경이 바로 한민당이었습니다. 한민당은 이제 지주, 자본가들이지. 그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대줬는데, 네네. 한민당이 너무 커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견제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조봉암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 하면서 농지개혁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왜, 이북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다 공짜로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을 좀 개혁적으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조봉암한테 더러운 일을 맡긴 거네요. 자기 손에는 피 묻히기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욕먹기 싫고. 그렇습니다. 한민당 애들이 전부 자본가 토지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약화시키려면 땅 뺏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봉암한테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봉암한테 농림부 장관을 안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봉암은요, 1948년 5월 10일, 단독 정부 수립 총선거에 참여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는데요. 이때 엄청난 협박과 테러 위협에 시달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단정, 이 선거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이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분단이 되는 선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주의자고 하는 조봉암이 어떻게 거기 보수주의자 이승만이 주도하는 거기를 참여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진보 쪽에서 협박과 테러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봉암 선생은 도대체 그때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을까 또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님 이렇게 협박과 테러가 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도 참여해서 우리 혁신계 발언을 좀 넓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죠.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실을 어차피 뒤집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고 발을 걸치고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은 농림부 장관에서 정말 개혁적으로 이 농지개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거 조봉 아니면 못했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대단히 좋은
효과로 작용을 한 거죠. 그 사실 조봉암 선생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희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상 매수 또 무상 분배, 유상 매수 저가 분배 이거를 이제 조봉암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그랬고 이렇게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거의 한 80%가 농민 아닙니까, 농민. 그렇죠. 뭐 다른 직업이 뭐가 있어요? 아나운서 그딴 게 어디 있어? 다 농민이지. 작가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개뿔. 예. 그런데 이 조봉암 선생 이걸 갖고 나오면서 농민들이 그래도 안정적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말이죠. 원래는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이 무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 정말 엄청난 조치였죠. 네. 농민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안 그렇습니까? 혹할 만한 거죠. 그러면 정말. 한국 전쟁 때 북한 편을 들 수도 있었고 그렇죠. 이북으로 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간 게 뭐냐? 조봉암 선생이 한국 전쟁 전에 이러한 거. 이북에 안 가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했기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진보 쪽에서 조봉암 선생한테 비판을 가하면서 왜 참여했냐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한국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벽보 같은 게 막 나붙었는데, 반역자 조봉암은 체포하면 죽인다. 이런 게 막 나붙었어요. 이건 누가 붙였겠습니까? 북한 공산당 애들이. 북한 공산당 입장으로는 조봉암이 배신자죠.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저쪽으로 붙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붙였다. 야, 이쪽 저쪽에서 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전으로 이승만이가 토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할 때 조봉암 선생님이 한참 뒤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을 했을 때 이승만이 내려온 조봉암 보고 뭐라 했냐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내려왔네? 이런 말 했다고. 이 말은 뭐야? 너 빨갱이, 북한, 거기 가서, 이렇게 비아냥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진에서 욕을 먹는. 말이야, 빵구야, 정말. 진짜. 아나운서에서 빵구가 뭡니까? 아니, 승질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산 피난 시절입니다. 부산 피난 시절 우리가, 정부가, 임시정부가 부산에 세워졌죠. 그렇죠. 이때, 내각제 개헌운동에 조봉암 선생이 참여를 해요. 참, 지치지도 않으시네요. 열정적이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말이죠. 얼마나 기분을 나빴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대통령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정치 파동 아닙니까? 정치 파동. 그 와중에 정치파동. 그러니까 네. 야, 이 한국 전쟁 당시 아닙니까? 한국 전쟁 당시인데 지가 정권을 잡으려고 이거 일부 군인들, 그다음에 또 경찰들 또 관제 데모 시키고 이래가지고 막 정치 파동 일으켜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감금하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직선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왜? 간접선거하면 지가 지니까 바꿔가지고 또 한 번 대통령을 하는. 이게 지금 나라가 풍전등한데 뭐 권력을 이용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꼭 그렇게 본인이 권력욕을 드러냈어야 했나요? 온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1954년 그 유명한 4.45 입개헌으로 다시 한번 또 헌법을 또 바꾸죠. 원래 3선 할 수 없는데 그 3선 출마해서 당선을 하고요. 56년에 치러진 그러니까 이게 바로 54년 4.45 개헌해갖고 이 3선 출마가 바로 56년에 치러진 대선입니다. 이때 조봉암 선생이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하는데 당시 야당이 말입니다. 신익희 후보와 조봉암 후보 두 명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 통합운동이래. 야권은 맨날 통합이. 아유 지겨워 죽겠어 좀. 아니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아우 진짜. 그래서 야권 통합운동이 일어나는데 선거 열흘까지 제대로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늘 또 이랬죠. 통합이 되지 않다가. 예. 신익희 선생이 선거 열흘 전에 사망합니다. 갑자기. 급사. 우리는 또 이 진보 쪽은 또 재수도 없어. 조병옥 선생도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의문에 그렇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예. 열흘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조봉암 선생이 이제 야권에서 단독 출마를 해요. 단독 출마를 하는데, 당시에 뭐 뉴스가 잘 발달됐습니까? 뭐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그래서 대부분의 또 야권 지지한 사람들이 죽은 신익희한테 투표를 했다고. 아이쿠야. 환장할 노릇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30% 정도의 득표를 얻었다. 대단한 표를 얻은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건 뭡니까? 이승만에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왜? 4년 뒤에 선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충분히 위협됐기 때문에 진보당 사건을 바로 58년에 조작을 했다 하는 거죠. 58년에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서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진보당 주요 간부들도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는 간첩 혐의가 무죄됐으나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고 최종심에서도 결국은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2월 20일 날 육군 특무부대는 양명상 사건을 발표하여 조봉암이 양명상과 접촉하여 북과 접촉하였고 정치 자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정에 따라 여러 가지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유일한 증거, 검찰이 발표한 유일한 증거와 유일한 증인이 바로 아까 양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명산은 2011년에 이 사건이 무죄가 됐거든요. 결국은 네. 조봉암 사건이 네네. 무죄가 됐는데 고문과 조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증거를 고문하고 조작하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또 증거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력한 야권 정치인, 그것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그만큼이나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완벽한 사법살인이다. 이승만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당시 민주당과 조병옥 야권이죠. 아, 그 야권의 반응은 어땠나요? 야권은요. 조봉암의 이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60년, 야. 70년 지나서 지금의 모습과 똑같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작가가 오늘 이승만과 조봉암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죠. 내가 뭐 그냥 다 제가 생각이 있고 막 머리가 있으니까 들고 나오지 그냥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한치의 다름이 없죠. 이게 똑같이 민주당이 발을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만약에 이 방송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듣고 있다면 부끄러워 할까요? 할까요? 그렇어요. 예.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자기들도 있다 한꺼번에 같이 빨갱이로 몰리니까. 근데 1950년의 국민하고 2013년 국민은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왜 똑같이 이렇게 나가냔 말이야. 저 보십시오. 당시 조봉암은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 발표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당시 그렇죠. 민주당이 사건가 터지자마자 이적행위 철저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 지금도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낙인을 찍어버렸어, 빨갱이라고. 그럼 빨갱이면 나중에 간첩죄로 처벌하면 되지. 이걸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진보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네. 1심에 아까 무죄라고 그랬습니다. 간첩죄. 네. 그런데 징역 5년. 그러니까 간첩죄는 무죄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징역 5년. 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지 지금 와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2심과 대법원 사형 판결 났는데 결국은 이 라이벌의 마지막은 정치 보복이었다. 사법 살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가님 오늘 이승만과 조봉암에 대해서, 글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역사의 한 단면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상황과 또 오버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